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눈 뜨자마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건강과 기분, 인생의 질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모르셨을 거예요. 매일 아침 무심코 했던 행동들로 여러분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사소한 행동들 때문에 바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53년간 병원에서 근무하다 은퇴한 88세 송영호입니다. 병원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했던 이 행동들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오거나 사망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상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꼭 기억하셔서 사고 없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렇게 적으시는 분은 적지 않으시는 분보다 훨씬 더 의지가 생기고 10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쉬운 해결책도 함께 제시되어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특히 마지막으로 공개할 습관은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침 기상 직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첫 번째는 급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세 김영수님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제가 다니는 복지관에서 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아들이라 설레는 마음에 잠을 설쳐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알람이 울렸을 때 5분만 더 라며 눈을 감았는데 깜빡 다시 잠이 들었어요. 아이쿠야 하며 다시 눈을 떴는데 출발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는 순간 머리가 띵했지만 다급히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기며 숨가쁘게 움직였죠. 빠른 속도로 집을 나서 택시를 잡아타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도착해서 몇 걸음 내딛는 순간 갑자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눈앞이 흐려지며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더니 순식간에 바닥으로 고꾸라졌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고 사람들이 급히 응급차를 불렀다고 합니다. 제가 진단해 본 결과 기립성 저혈압으로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실신한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곧바로 몸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죠. 아침에는 혈압과 심박수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 어지럼증, 심하면 실신으로 이어져 사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혈관과 심장의 탄력이 약해지면서 혈류 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도 높아지죠. 송 박사님, 그럼 아침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안전한 건가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몸은 휴식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변화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순환계와 자율신경이 조정되지 않아 큰일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40여 년간 매일 아침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3분 기상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가볍게 손발을 움직이고 기지개를 펴보는 겁니다. 천천히 혈액순환을 돕는 거죠. 그 후에 상체를 일으켜 앉고 몇 초간 자세를 유지한 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허리 통증과 척추 디스크를 호소하는데요. 이 또한 아침 기상 직후 갑자기 움직이면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자는 동안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일어나면 척추에 무리가 가고 요추 주변 근육이 긴장하면서 디스크가 더 악화될 수 있는 거죠. 아침에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 많으시죠?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매우 좋아요.
아침에 마시는 물은 밤새 부족해진 체내 수분을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활성화하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밤 동안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혈액이 끈적하게 농축된 상태가 되는데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이를 희석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소화 기능을 활성화하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하지만 차가운 물은 위장과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하면 안 되는 행동 두 번째는 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찬물은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아침에는 우리 몸의 장기들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찬 음식을 갑작스레 먹으면 몸에 부담이 상당하지요. 위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고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찬 음식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69세 최찬호님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혼자 살다 보니 아침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밥보다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걸 좋아해서 냉장고에서 우유나 요거트를 자주 꺼내 먹었어요. 처음엔 차가운 게 몸속에 들어가니 잠도 깨는 것 같고 상쾌한 느낌이 들어 그냥 좋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점점 속이 쓰리기 시작했고 소화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겨울이 되면서는 유독 감기에 자주 걸렸고 면역력도 떨어졌어요. 이러한 습관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무심코 먹은 차가운 음식은 우리 몸의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시키는데 특히 아침에 드시는 것은 건강의 적신호를 켜는 것과 다를 바 없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일반적인 시간대보다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세요. 되도록이면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아 좋습니다. 참고로 더운 여름철에도 마찬가지로 찬 음료는 피해야 돼요. 덥고 뜨거운 날씨를 이겨내기 위해 시원한 음료 많이 드실 텐데요. 이때에도 웬만하면 상온이나 미지근한 온도의 음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건강을 지키며 식사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따뜻하게 드세요. 아침 식사는 우리 몸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뜻한 음식으로 위장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돼요.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 미음이나 죽, 따뜻한 두유, 곡물차 같은 음료를 추천드립니다. 둘째,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바쁘다 보면 아침 식사를 급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식사를 너무 빨리 하면 위장이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부담이 커져요. 특히 노년층은 침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화 효율을 높이려면 반드시 음식을 천천히 씹어서 드셔야 하는데요. 한 입에 20번 이상 꼭꼭 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음식물이 잘게 부서져 위장에서 소화하기 쉬워지고 식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음식을 단순히 먹고 삼키려고 생각하지 말고 음식의 맛과 식감을 천천히 느끼면서 드셔보세요. 씹을수록 음식이 주는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할 수 있고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해 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 후 10분간 휴식을 취하세요. 식사 후 바로 일어나 움직이는 분들도 많은데요. 식사 직후에는 소화기관이 활발히 움직이게 되는데 갑자기 활동하면 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아침에는 혈압이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후 10분 정도는 가만히 앉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한다면 식사 후 최소 30분이 지나서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고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넷째, 아침 식사에서 염분이 높은 음식은 피하세요. 아침 식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짠 음식입니다. 한국인들은 아침에 김치찌개, 된장찌개, 젓갈, 장아찌 같은 염분이 많은 음식을 즐겨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혈압 상승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우리 몸이 밤새 수분을 잃은 상태라서 혈액이 상대적으로 끈적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염분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커지는 거죠. 고구마나 단호박 같은 자연식 식품을 활용하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고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또 삶은 달걀이나 두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시면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다섯째,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점막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최대 4배까지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과도하게 분비된 위산은 위벽을 자극하고 위염이나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위장이 약한 상태라면 통증이나 속쓰림은 물론이고 궤양이 깊어져 출혈까지 생길 수 있어요. 이 출혈이 심해지면 빈혈은 물론 심한 경우 병원에 실려가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아침 기상 직후 하면 안 되는 행동 세 번째는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응급실에 실려온 73세 박영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들어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까지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치솟았고 배 둘레가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침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이 빨리 탄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렇게 하면 배가 좀 들어갈 것 같아서 당장 시작하기로 결심했죠. 마음을 먹으니 갑자기 의지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운동 첫날 알람이 울리자마자 이불을 걷어차고 바로 나왔죠. 처음에는 기분이 상쾌하고 좋았어요. 역시 운동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갑자기 땀이 비 오듯 흐르더니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운동을 한 효과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어지럽긴 했지만 그럭저럭 참을만 해서 계단 오르내리기까지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 갑자기 눈앞이 핑 돌고 다리가 미친 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고 계단에 발을 헛디디며 그대로 고꾸라져 버렸죠. 마침 근처에서 산책하던 사람이 저를 보고 급히 부축을 했는데 발목이 완전히 어긋나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응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죠. 저는 박영수님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운동하다간 죽어요. 운동은 하셔야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심장마비가 오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침에는 혈압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대입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고 혈당도 낮아진 상태에서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면 심장에 엄청난 부담이 가고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죠. 그러니 어지럼증이 생기고 심하면 실신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발목이 나간 것도 아침에 근육과 관절이 아직 유연하지 않은 상태인데 무리를 해서 그런 겁니다.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을 통해 몸을 천천히 깨우고 근육과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들이죠. 운동은 항상 천천히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착같이 조금이라도 더 해야지 하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침에는 그냥 가볍게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가까운 곳에 산책하는 게 최고입니다. 나이가 들어 아침 기상 직후 하면 안 되는 행동 네 번째는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지 말라니 황당하시죠? 제가 진료했던 67세 최영숙님의 사연을 들어보세요. 저는 평소에도 노다지 새벽에 깨서 화장실을 가곤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자다가 소변이 마려운 횟수가 늘었고 자다 깨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늘 피곤했지요. 그날도 새벽에 한 차례 눈을 떴지만 몸이 무거워 화장실에 가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조금만 더 참고 아침에 가자 생각하며 뒤척이다 겨우 다시 잠들었고 아침 7시 알람이 울리자마자 참았던 소변 때문에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평소 쓰던 안경도 쓰지 않은 채 화장실로 직행했죠.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며 심한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식은땀이 흘렀죠. 결국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균형을 완전히 잃었고 꽃무늬 슬리퍼가 욕실 문턱에 걸려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넘어지는 충격을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왼쪽 손목이 제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 와지끈 뽀개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당탕 소리와 통증으로 지른 비명소리에 놀란 남편이 응급차를 불렀고 결국 요골 골절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최영숙님은 6주간의 깁스 생활과 재활 치료를 거쳐야 했고 골다공증 검사와 치료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정도인 것이 참 다행이라고 했어요. 몇 년 전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분은 넘어질 때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돌아가셨거든요. 10시간이 넘는 큰 수술까지 했는데도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 돌아가셔서 기억에 남아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반드시 불을 켜고 이동하셔야 됩니다. 걷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집안 곳곳에 안전바를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화장실, 침대 옆, 욕실처럼 미끄러지기 쉬운 곳에는 꼭 손잡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함께 두시는 게 효과적이죠.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과 근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고 한 번이 평생 건강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53년 의사생활 동안 수백 건의 낙상사고를 보았어요. 노인들이 이 때문에 입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나이가 들면 잘 낫지가 않아요. 회복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치매나 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괜찮겠지, 나는 아직 젊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안전하게 준비하세요. 불을 켜고 천천히 움직이고 손잡이를 잡고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고가 대부분 혼자 계실 때 일어난다는 건데요. 경기도 용인시에 홀로 거주하던 78세 김순자 님도 지난 8월 아침 화장실에 급하게 가다 넘어져 대퇴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더 끔찍했던 것은 거동이 불가능해진 김 할머니가 도움을 청할 방법이 없어 무려 18시간 동안 바닥에 방치되었다는 건데요. 자주 전화를 하던 딸이 연락이 되지 않자 집에 급히 찾아왔던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나마 빨리 발견되었지만 장시간 차가운 타일 바닥에 누워있던 김 할머니는 저체온증과 심한 탈수 증세까지 겪었죠. 그래도 가까스로 목숨은 살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환자였어요. 기립성 저혈압은 갑자기 몸을 일으킬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으로 노인분들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밤사이 수분 섭취가 부족했을 때 더 위험하죠.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습관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볼일을 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습관이 치질뿐만이 아니라 다른 항문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편하게 있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래 앉아 있는 동안 항문에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지고 관략근이 과도하게 이완되면서 배변 조절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변실금이 올 수 있습니다. 변실금이 오면 생각보다 훨씬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첫째로 외출이 두려워지겠죠? 언제 변이 새어 나올지 몰라서 항상 불안하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모임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점점 집에만 있게 되고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둘째로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자는 동안 실수를 할까봐 깊게 못 자고 자꾸 깨게 되니까요. 이게 반복되면 기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나 무기력함도 따라오게 되죠. 셋째, 피부 질환과 냄새 문제도 생깁니다. 항문 주위가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게 되면 피부가 짓무르기 쉽고 악취가 나면서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생에 신경 써도 반복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변실금은 삶의 질을 뿌리째 흔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변이 금방 해결되지 않으면 일어나서 나중에 다시 가는 것이 낫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5번째는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로 씻으면 피곤이 확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실제로 70대 분들이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다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체온이 낮고 혈압도 불안정한 아침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해서 졸도를 하는 거예요.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다면 더 위험합니다. 난 젊었을 때부터 뜨거운 물로 샤워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렇게 해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피부가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괜찮았다고 해서 늘 괜찮은 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도 이제는 위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아침 샤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몸을 깨우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좀 귀찮더라도 화장실을 따뜻하게 데워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 온도는 너무 차갑지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게 해 주어야 하고요. 샤워 시간도 15분 이내로 마치고 피부 보습제도 꼼꼼히 발라주세요. 가려움증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년 시기에는 안전장치가 중요한데요. 거동이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안전바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아두시면 좋습니다. 53년간 진료하면서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셔야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해서는 안 되는 거 5가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억하셨다가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셔야 됩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잠든 사이 혈압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럽거나 넘어질 수 있어요.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 찬 음식보다는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세요. 찬 음식은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아침엔 몸을 천천히 데워주는 음식이 훨씬 좋습니다. 셋째, 아침부터 무리한 운동은 피해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무리는 독이 됩니다. 대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는 게 최고예요. 넷째, 화장실 갈 때 조심하세요. 비몽사몽 갈 때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습니다. 꼭 불을 켜고 필요하면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째, 샤워는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래 하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로 15분 이내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오히려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어지럽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5가지만 잘 기억하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보세요. 빠를 필요는 없어요. 꾸준함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되시나요? 그럼 지금 바로 댓글에 천천히 하나씩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짐하는 글 하나씩만 적어주세요. 의지를 담아서 적어주시면 머릿속에 더 오래 기억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꾸준한 실천으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